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하명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전 시간에 그 의용소방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화재 규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포석공단에서 소방 1단계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이 이제 크게 나가지고 이제 옆으로 번지거나 그러면 인근 한 3개 시군에서 5개 시군 소방 인력까지 부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도 불러가지고 이제 화성 소방서에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충남 아산하고 당진에서도 와가지고 소방차가 한 47대, 그다음에 소방 인력이 한 100명이 넘게 왔거든요. 그때 평택 소방서장이 직접 지휘했는데 저희 시장님하고 이제 부시장님도 나가시고 저도 현장에서 이제 대응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같이 이제 도와주시는데 그날도 이제 일부는 오셨는데 그 포성 쪽에 계신 분들 일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 같이 이제 끄는 거 옆에서 저기 지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그 일반 주택 화재 이럴 때도 그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동원되죠? 주택 화재. 대부분 근데 그 동원되기 전에 신속하게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이라도 그러면 그때는 조금 예. 어쨌든 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장비나 인원 동원이 되는 건데,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민간인 주택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지원을 좀 해주지 않습니까? 그 조례 올해 1월 1일로 그 제정되어 가지고 맞아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현재 이해 추경에 3천만 원을 이제 예산을 재난지원금을 이제 세워놨는데 현재는 이제 한 건 200만 원 지급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약 그 잔액이 지금 뭐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에 또 어떠한 뭐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화재는 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만약에 잔액이 나오면은 뭐 이거는 뭐 연속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불령이 되고 다시 또 세워야 네. 되고 이렇게 불령되고 예산 다시. 예, 회계 독립회원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1년 단위로 세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 다시 이제 불용하고 나서 예. 다시 또 이게 예비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간식비 의용소방대 간식비를 제공을 하라고 이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뭐 화재가 없어서 간식비 지급을 안 했다. 3년 동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큰 화재 대형 화재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우리 평택시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뭐 주택 화재라든지 아파트에서 화재라든지 근자에는 또 저 세계동에도 아파트 화재가 있었고 네, 등등해서 그렇습니다. 예. 화재가 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의용소방대 분들은 한 분도 출동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화재 나는 시간대가 식사 시간대가 아니고 이제 중간에 잠깐 뭐 오후 2시라든가 이런 데 3시 잠깐 났다 이제 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와야지 이제 저희가 그걸 해드리는데 그런 청구가 없었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간식비나 이런 예산은 우리가 이제 각 지대라고 그러나요? 예, 예. 연합대가 있고 지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대 이제 의용소방 대장님들한테 뭐 읍면동 이렇게 별로 일단은 간식비 지급을 일단 해주고 뭐 갑자기 화재라는 거는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발생되는 거니까 뭐 예고하고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는
어떤 화재 건수가 제로였을 때는 뭐 연말쯤 가서 돈이 이제 지급을 안 했을 때는 다시 환급해 놓은 거로다 이렇게 하는 게 운영 방법상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산부서하고 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재가 그게 나고 가능한지. 나서 뭐 몇 명이 동원됐냐, 뭐 뭘 사 먹었냐, 뭐 간식을 사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보고 지급해느니 사전에 지급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네. 그 예산을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소모품비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쓸 수 있게 간식비도 쓰고 다 그러니까 쓸 수 그 있게. 예산을 연합회로 그냥 줄 게 아니고 읍면동 각 지대로다가 인원 배열해서 각 의용소방대원도 인원 배열해서 적절하게 맞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도로관리과 그 건설도로과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공동 그 주택 현장에 그 장비들이 많이 그 중장비가 많이 움직일 때 도로가 협조를 해서 그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임의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금 평택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로 개설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국도 38호 확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이제 확장 구간 외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회도로 건설을 먼저 네.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서 교통체증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가도 개념의 우회도를 좀 추가해서 그 계획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개발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어떤 그런 현장이 이제 평택시에서 인허가가 다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공사 착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야 돼요. 임시도로를. 그 좁은 도로에 큰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특히나 이제 뭐 출근 때 시간이나 퇴근 때 시간대 또 많이 그 정체들을 많이 해서 아우성도 치고 그러는데 어떤 건설 현장에는 우선 중장비 도로를 먼저 확보한 후에 착공할 수 있게끔 그 조례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부서나 기관하고 이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먼저 선 조치 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120 그쪽을 보시면은 뭐 이게 오탄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산출역에 보면은 과속 단속원 피복비가 있어요. 과속 단속원 도로관리 운영 예산에서 산출역의 과속 단속원 피복비 40만 원.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보고 있습니다. 과속을 단속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과속 단속. 지금 과속이라고 돼 있는데 과적 단속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과적 단속 피복비. 그럼 두 분밖에 없어요? 예, 두 분입니다. 평택시에? 예, 과적 단속하시는 분이 두 분이서 일을 몇 시간 근무를 하시나? 예, 똑같이 일을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네, 야간에는 안 하시고 주간만. 예, 주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인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과적 단속이? 예, 평택시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예,
이 과적 단속은 이제 이동으로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국도나 지방도에 실제로 축중할 수 있는 고정적인 단속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평택은 과속 단속하시는 분은 두 분만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두 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사 현장에서 뭐 복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사 현장에서 그 흙을 반출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아, 너무 흙을 많이 싣고 다녀서 도로가 다 부서진다. 뭐 이렇게 신고를 했어. 그러면은 긴급 출동을 할 때 이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예, 긴급 출동할 때 이분들이 나갑니다. 이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 올해 뭐 긴급 출동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긴급 출동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좋은 현상이죠. 예, 요즘에는 그 준법 정신이 좀 투철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뭐 흙깎기라든지 흙쌓기 할 때 차량의 축중 하중을 현장에서 직접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과적이라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145쪽에 그 친환경 이동 장치, 안전 환경 조성 뭐 해서 예산이 2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 사고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그 평택시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세우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이동 장치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500대 이상의 평택시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한 7만 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친환경 이동 장치에 대한 게 허가제가 아닌 그냥 사업자 등록해서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부터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계도와 그리고 단속이 두 개가 이제 병행이 되는데 계도 차원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기존의 견인관리 사업소에서 해당하는 견인 요금이라든지 관리 요금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법이 더 강화가 되고 좀 시민 의식이 좀 올라가고 한다면 좋아질 텐데 현재까지는 좀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킥보드라고 그러나? 킥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라고도 하죠. 킥보드는 한 사람만 승차하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 예, 두 1인 사람은 안 돼. 승차입니다. 2인 1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죠. 그리고 네. 안전 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고 뭐 안전모라든지 뭐 무릎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 뭐 장갑, 뭐 보호경 뭐 등등 해서 안전 장구를 다 갖춘 다음에 이거를 킥보드를 타야 되는데 거의 뭐 여름철에 날이 더워서 뭐 안전모 안 쓰는 분들이 많고 거의 또 뭐 보호대도 착용 안 하고 저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100% 이렇게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단속을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평택시에서 본인들이 출퇴근이나 뭐 개인 이동 수단으로다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특히 이제 아침 새벽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보도에 그냥 누워 있어요. 킥보드가 제자리에 안 들어가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지만은 일본은 그 킥보드가 많지는 않아요. 뭐 야세마시를 이제 교류 20주년 뭐 행사로 갔다 왔지만은 근데
어쩌다 이렇게 간혹 보이면은 이렇게 킥보드를 타는 분이 있는데 이 안전모부터 다 갖췄더라고. 거기 일본 시민들은.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어떠한 안전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과 관련된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가 않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지금 허가제가 아닌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신고제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 올렸듯이 코로나라든지 각종 전염병 등등 위생과 관련된 거라 지금 안전모는 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최초에는 구비가 됐었는데 그게 분실도 되고 안전상에 당연히 필요한 건데 또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간담회도 개최를 했는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저희한테 거꾸로 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유보 좀 해달라라는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148조 150조 전동 킥보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견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주차구역 만들기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7,500, 4,500 이렇게 쭉 올려놓으셨는데 이거는 킥보드의 렌탈 임대 사업이죠. 이분들이 뭐라 그러나 렌탈 임대 사업이잖아요. 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대여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주민 참여 사업비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정 규모의 공간, 주차 공간 및 대여 공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 구축을 당연히 합니다. 필요하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외에 그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에 무단 방치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보행자 안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예비책이라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일본 얘기 나오죠. 일본은 자전거까지 다 그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게끔 다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분들은 그 대여만 해줬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업체분들은 본인들 기계만 관리를 하지 사실적으로 해서 유지 관리는 기계 외에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무단 방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어느 목적지를 가다가 그 목적지에 가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옆에다 놓고 그냥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을 하려면 핸드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해야지만 그게 운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과태료 예를 들어서 주차 불법 주차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무단 방치라고 말씀하시죠. 네? 무단 방치. 그러면 법적 제재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타신 분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련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법적인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죠? 거기는 관련 법규가 일본 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 그거 참 우리가 사실 이게 그분들도 사업이지만은 또 어떻든 간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는 킥보드지만은 제3자 본인들에 의해서 제3자가 위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는 이런 안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평택시에서 어떤 그 제재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항의법이 어떻게 이거는 국법으로다가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설치라든지 신고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예, 견인도 하고 보관료도 청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190쪽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해서 올해 내년도 이제 요구액이 1,800만 원. 올해는 한 150만 원 감액을 하셨고, 이 교통 영향 평가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정도 하시는 네, 거예요? 통상 그런 주기를 합니다. 매달. 네. 그러면 교통영향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보통 안건을 매달 몇 가지 정도로 안건을 가지고 하십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부서에서 사업 부서별로 교통영향평가 분석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건별로 그때그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정 건수 이상이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한 달 주기 정도로 모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뭐 주차나 이런 부분도 다 관여를 하시죠, 의원님들이? 주차요. 예, 예. 네,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정차. 주차, 예, 그렇습니다. 주차 면수 확보에 관한 의견 제시하십니다. 먼저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 구도심 지역에 네, 주차 그 시간 문제. 그거 내가 그날 한번 알아보시라는데 알아보셨나요, 과장님? 그 수원 법원 앞에 사진 말씀이십니까? 주신 거. 저기 서정동 서정동 내용은 제가 상인 회장님이 건의했던 부분 제가 저기 시간을 영업 관련돼서 뭐 네, 저녁 시간대라든가 그때는 좀 유예를 하거나 해달라고 그러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런 요구는 이제 다른 여러 좀 상업지가 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소사벌도 있고 용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 전체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특정 상업지역 내 상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차비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거는 그 현재로서는 사기법에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뭐 감면해 주는 건 당연히 법에는 없습니다. 뭐 형평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원 법원 앞에 현수막 걸린 거 게시한 거 보여드렸죠. 네네. 그러니까 감면을 해주라는 규정이 상위 감면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받침 시간을 예. 좀 당겨달라는 거죠. 당겨달라는 거죠. 네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주정차에 관한 사항이신 거잖아요. 이게 주차 요금하고 별도로 또 주정차를 허용하는 주정차 허용. 주차 위반 네네. 카메라 단속되는 거를 네네네. 그러게요. 8시 그 단속 그러니까 유예시키는 거를 네네. 8시 20시 네네. 이후로 하는 거를 네. 18시로 좀 당겨달라. 그러게요. 그거 이제 네. 저희가 말씀 듣고요. 종합관제 사업소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적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관제 사업소에 좀 해야 되니까 검토. 왜냐하면 특정 지역별로 바로 유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도 또 다른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한번. 그 관제 사업도 저기 좀 네, 이따 전화하셔가지고 시간 되시면은 네네. 4시까지 좀 의회로 오시라고 그러세요. 4시까지요. 그리고 확인해 같이 좀 말씀 좀 나눠보게. 네. 그 여적 검토를 안 하셨네.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평택시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 또 일자리도 거의 없어요. 이제 다행히 삼성이 5기를 다시 시작을 한다고 이제 뭐 410조 원인가 412조 원인가를 다시 투자를 해서 이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조금 근로자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피부에 닿지는 않는데 우리 평택시에 지금 상권이 있는 뭐 고덕이라든지 소사벌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임대라고 이렇게 크게 써붙인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 그분들이 그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기본 최하 1억에서 2, 3억씩 그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해서 성업이 돼야 되는데 폐업으로 가고 있다 전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형평성에 맞는 거는 사실이에요. 소사벌은 뭐 2015톤인데 왜 거기만 18시로 땡겨주느냐. 당연히 그쪽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는 완화를 해줘야 된다.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소사벌은 신도시고 지금 서정동은 구도심이에요. 그럼 구도심하고 신도시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도로 문제도 그렇고 다 좁아. 구도심은 규모가 적고. 이해하시죠?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어, 205쪽 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해서 내년도 예산이 32억. 이게 뭐 또 추경도 내년도에 추경 1회 2회까지 추경 예산도 올라오죠? 통상 예, 하다 보면 좀 그런데요. 예, 현재까지는 아직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 12 매칭 사업, 또한 도 12 매칭 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교통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매칭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국가나 경기도가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이제 매칭비를 축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이제 우리 시가 문제가 될 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유지 관리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설치 사업비 아니면 시행 사업비 정도 하고 남은 유지 관리는 시비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그런 상황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도비 12억 이외에는 매칭 사업이 없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통상 이제 일반하게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정으로 메꿔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올해는 본예산이 28억 약 한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도 요구액이 32억 3,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한 4억 정도 증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니까 말씀 뭐 신규 사업이 아니고 유지 관리비니까 연간 이렇게 이제 4, 5억씩 계속 증액이 이제 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그런 그 도비나 이런 국비가 예산이 뭐 5대5 뭐 7대3 뭐 이렇게 막 매칭을 해 주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는 당신들이 7로 해라. 우리는 3만 주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 교통시설 유지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뭐 신호등도 그렇고 바닥 신호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그 경기은행 앞인가 그 보도 위에 그거 예전에 그 박스는 어떻게 치워졌나요? 그 농협에서 시장 입구 중간에 있는 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 철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뭐 철거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그 일부 그 운송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이 지금 점거를 한 상태인데요. 네. 그 부분에 지금 그 전기나 이런 공공요금 발생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처리를 하려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을 좀 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저게요. 이동식은 아니고 뭐 저 뭐지 간이 시설이라고 그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건축법으로 봤을 때 네네,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예전에는 이제 뭐 토큰 판매하고 뭐 우리가 이제 했을 때 그때 쓰던 건물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불법 건축에 대해서 아니면 가설 건축에 대해서 농지 또 건축 허가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이거를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연장 신고를 가설 건축에 대해서는. 그럼 이건 지금 현재 무단이지 않습니까? 무단. 그 신고도 안 하고. 그죠? 과장님. 네네. 불법이잖아요, 이건 불법.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연장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가설 건축에 대해서는. 그 용도로 계속 처음에 신고한 용도로 계속 쓰고 있는 건지 중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3년에 한 번씩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로 나옵니까, 이게? 현재는 아니 일단 저기 이 시간 끝나고 나시면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네네.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조치하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관리과는 해당 없나요? 예, 도로관리과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우선 보충 설명 올리면은 무단 점유한 시설이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 올해 안에 정리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 클링포크 이제 그 올해 뜨거운 여름철이 다 이제 지났지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더운 여름이라는 거 굉장히 그 더웠던 여름은 벌써 이제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제 내년 여름에 가서 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은 그 충청도 쪽에 가면은 예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클릭포크 그런 승강장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뭐 예산이라는 그 지역의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승강장에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사실 뭐 전체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중심 뭐 평택역이라든지 지제역이라든지 통북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부의 뭐 안중역인가요? 서부의 터미널 안중 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름에. 근데 제가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예산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내년 예산에 반영은 못됐고요. 네. 하게 되면은 승강장 유지 보수 예산이나 승강장 설치 예산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통북시장 쪽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번 참여예산 쪽에서도 한번 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승강장 유지 보수 내년 예산 반영되는 상황 봐서 일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회 추경 때 좀 예산 좀 올리셔가지고 그 6월 달쯤에 시설이 좀 되게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 사업소는 뭐 잘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좀 우리 잘 운영하고 김 있습니다. 제가 뭐 사장님이시죠? 능력은 좀 못 미치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아요?
차량 등록사업소 주변 도로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요. 거의 다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데 그 어차피 뭐 불법 주정차 그 위반 과태료 뭐 그거 발벌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 주변은 현재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무인 단속기도 없습니다. 그 주변은요. 거기 뭐 주차장 확보될 때까지는 그 단속하면 안 돼요. 거기는 일부에서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 뭐 차량 등록 사업소 업무 때문에 한번 갔다가 4만 원짜리 주차 위반 스티커 발부받고 그러면 평택시 시장님한테 욕할 거예요 아마. 우리 저 차량 등록 사업소 소장님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주변은 현재 단속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주차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단속하면 안 하겠습니다. 돼요. 그런 데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첫 질문이라서 추경 잠깐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번. 우리 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인데 우리 저류지에 대한 우리 건식화 사업은 평택시에서 이게 처음인가요? 딴 데 지금 하고 있는 데 있나요? 그 전에는 이제 저류지가 이제 건식화로 많이 돼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습식 중에서 이제 일부 지금 하는 건데요. 거기가 이제 바로 아파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저류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원이 많고 이제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던 그 저류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류지 건식화 사업을 전국 지자체라든지 이게 되게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네네, 부분은 예. 이제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같이 놓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뭐 공원도 들어설 수 있고 뭐 체육시설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우리 평택시에 갖춰진 데가 있나? 이제 건식화된 그 저류지 중에 일부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유지 보수 문제가 좀 일부 있는 게 있어서 좀 그런데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고려를 좀 설치할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습식에 돼 있는 거를 건식화로 전환한 예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금 앞으로는 전부 다 건식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고덕 신도시에도 지금 습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모든 게. 저희가 좀 에러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의견이 반영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이제 거기 또 여러 가지 또 아파트가 가까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떨어진 부분은 습식하는 것도 이제 일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지역상 또 건식화에 대한 부분 잘 활용만 하면 네네. 공간에 대한 활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이런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네. 처음부터 할 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할 때 그 만들 때 1층은 저류지로 하고 2층은 뭐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습식을 했다가 건식화하면 이제 비용도 이제 거의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돼 있는 부분도 습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일반 체육시설, 일반 나대지라든지 일반 부지에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류지는 이제 원래 저류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종합적으로. 예.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 운동시설도 꽤 부족한데 어차피 우기철에는 운동들 못 하잖아요. 일단 네네, 피해서 잘 활용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피 유도 시설 설치하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교 지하차도 하고 2층 지하차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예,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업 목적이 사업목이죠. 사업목인데 이게 보면 우리 대피 유도 시설만 설치하는데 우리 3억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아니 거기에 따른 우리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대피 통로 뭐 비상 계단이라든지 그 밑에 뭐 유도 장치 설치인데 유도등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상층부에
그러니까 뭐 실은 비상계단이라든지 아니 뭐 상부에 계단을 만들어서 대피하게만 지금 설치하는 것밖에 보여지질 않는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피 유도 시설로 돼 있고요. 표시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오픈된 구간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가는 안전 사다리 설치 그리고 캐노피가 있다라고 하면 캐노피를 철거해서 안전 관련된 장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기와 관련된 거는 안전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유도등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라 해서 그는 상부에 별도로 이거하고 다르게 지금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피 유도 시설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음성 인식은 다 준비가 돼 있나요? 만약에 무슨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야가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는 그냥 음성으로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현재 지하차도에 음성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거 대피 유도 시설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할 때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음성 시설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언론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빛보다도 음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음성으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어느 쪽으로 대피하라. 그 음성 시설을 좀 설치하는 것도 깊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성 시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몇 대 정도 총 운영하고 있나요? 친환경 2층 버스에 대한 부분. 현재 친환경 2층 버스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세대 도입을 좀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은 그 광역 노선인데요. 광역 광역 버스 노선 전체는 지금 60대가 있습니다. 5438하고 6600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5438이 한 몇 대 정도 운영 중인지. 그 자료 좀 한번 나중에 한번 줘주세요. 한번 노선도 다시 한번 파악 좀 하게 노선하고 네,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 5억 6천 정도 반영을 했었잖아요. 네. 했잖아요. 그 집행률이 보면 우리 5억 8,200에 대한 부분 100% 집행을 끝낸 거예요. 그렇죠? 집행률 보니까 100%돼 있던데 10월 30일 이 부분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네. 그 연초에 100% 집행은 되고요. 이번에 추경 편성은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23년도하고 24년도 정산분을 추가로 도에서 이제 추가로 내려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추가 재원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총? 그때도 이렇게 또 뭐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네. 반영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은 일단 그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그 도에서 내시를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을 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내년에도 한 11억 정도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분기별 이거 지원 금액은 최대 6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 교통,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은 뭐 홍보를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다 참여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도 이제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올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난 2회 추경 때도 이제 삭감을 해서 그 3분기 예상액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2억 2천 정도가 여유분이 남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중교통과가 그나마 가장 복지에 대한 부분, 또 일반 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렸고, 근데 이번에 추경이 2억 2,500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럼 내년에도 이 감액 부분들 빼고 나서 예산에 좀 담으셨나요? 이게 그 저희가 그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그 1분기별로 지금 이용 금액을 한번 보면
그 첫 분기 때는 한 4.67억 정도, 5억 미만. 그리고 두째 분기 때는 한 6억에서 6억 5천. 그리고 세 번째 분기에는 한 7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한 7.56억 정도 선에서 4분기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내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을 좀 적게 잡는 것도 문제이고 과하게 잡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이런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 비율을 조금은 넉넉하게 잡아서 뭐 추경에 또 추가로 하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짧게 본 예산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보면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이 있죠. 많은 의원들이 뭐 첫 페이지니까 질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집행률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10월 31일까지 51%예요. 네네. 예. 그러면 10월 30일 이후에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이 49%에 좀 반영에 100% 집행률이 네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왜 집행률이 약간 왜 저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 그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 침구류 세탁비가 있어요. 이 몇 분에 대한 이게 침구류를 좀 하는 건지도 좀 얘기하고 한 달에 30만 원씩 그 침구류 세탁비가 나가는 게 어떤 침구류를 이렇게 하는지 한번 좀. 저희가 이제 재난 상황실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명이 당직을 하는데요. 두 분이서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말도 계속 24시간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지금 그 두 분 말고도 또 이제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이 이제 4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제 그 예산이 조금 덜 집행된 거는 이제 저희가 추경 때 그 일부 이제 급식비 4인 1주로 올해 이제 그 재난 때문에 저희 본청 직원들이 이제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 좀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추경에 뒤늦게 세웠는데 이제 그 부분 일부하고 이제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 일부 빼놓고는. 아니 뭐 이거 뭐 당연히 위생 청결은 잘 갖춰야 되는데 제가 아직 뭐 물가를 잘 몰라서 그런지 친구들한테 한 달에 30여만 원 돈이면 차라리 이불 베개를 하나씩 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위생 관련돼서 저희가 수시로 이제 그거 이제 그 당직을 하게 되면 이제 잠을 이제 거기 누워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좀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주 이렇게 그러니까 두 청소하고 분이서 가는 하신다는 얘기죠. 예, 두 명이 하고 조가 있습니다.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한번 봐주면 우리 그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자연재난에 대해서 그 20명에 대한 55회를 반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100회로 좀 반영을 해서 올라오셨어요. 네네, 이유가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올해 이제 비가 유독 많이 왔는데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제 분청에서 이제 그 읍면동별로 한 명씩 지금 추가로 지금 지원을 다 나갔었거든요. 그 뭐 호우주의보나 그 할 때 이제 이번 이제 그 덕을 톡톡히 보긴 했는데 밥값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은 당연히 이제 야근하거나 이제 할 때 이제 그게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그걸 내보내다 보니까 그거를 올해 예산을 미처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랬는데 20명에 대한 전년도 55회고 올해는 100회를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지금 예산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해서 이걸 뭐 급식비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 인원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급식을 일에 몇 번을 좀 하는 건지 전년도에는 55회인데 올해는 왜 인원수는 똑같은데 100회로 했나? 인원이 똑같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고 근데 왜 있습니다. 20명으로 해놨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산식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조금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비상 근무를 상당히 오래 많이 한 편입니다. 그 다른 해에 비해서 내년에도 아마 점점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그러니까 더 뭐 잘 해주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인원이 늘었다면 뭐 20명에서 20, 뭐 30명이 늘거나 40명이 늘었으면 100회라는 기준이 맞는데 뭐 지원 병력이 20명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아니라 20명이라는 수준은 그대로 유지돼야 가는데 왜 급식가 100회로 나갔냐 그걸 질의한 거고요. 만약에 뭐 나중에 보충 설명했고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예.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예. 의왕 소방대 우리 활동 지원 보면 전년도에도 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아마 오늘도 질의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급식비, 간식비 결국 이전 소모품 비용으로 이전 변경이 돼갔잖아요. 네, 이제 급식비가 이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소모품비를 좀 바꿔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올해는 집행을 반을 했습니다 지금. 아니 간식비로 했다가 소모품비로 바뀐 이유가 이제 아까 간식비는 말씀드린 대로- 지출을 못했고 예, 이제 활동 그게 이제 상황이고 대형 화재 때 그 어, 의용 소방대원들이 이제 그 출동해서 필요한 간식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시게 되면 청구하면 이제 저희가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불이 났을 때 출동하셔도 바로 이제 꺼지는 경우도 있고 1시간 이내로 그러다 보면 이제 청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소모품비가 우리 2천만 원 두 개 단체라 그랬잖아요. 기존에는 네. 일식이었으면 한 개 단체만 지원했다는 의미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두 개입니다. 네. 소방이 먼저 이제 그럼 네. 먼저 번에도 두 개 단체는 똑같이 두 개 단체예요. 네. 송탄 소방서하고 평택 소방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방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소모품이라는 건 어떤 거네? 내 얘기로는 아무래도 간식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전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소모품비에 비공식적인 간식비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소모품이라는 게 어떤 항목을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 필요한 장비 같은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주전자하고 파라솔 의자, 그다음에 등받이, 전선 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금 이번에 공급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공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소방- 이거를 임의대로 이제 지원하기가 어려운 게 그 평택 소방서나 이제 송탄 소방서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복 안 되게 그거는 이제 의용 소방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이런 활동하는데 네네. 많은 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뭐 작은 금액이지만 좀 지원을 과감히 해주는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또 이 지원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히 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의용 소방대에 대한 활동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재난 대비 훈련이 있으시잖아요. 그 집행률이 33%예요. 근데 실은 이외 추경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12월 18일자로 이게 이제 모든 게 정산돼서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이제 그 헬리캠이라고 해서 이제 그 훈련할 때 HY 공장에서 구한 비용하고 그게 그게 1,000만 원 이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그게 좀 있으면 나갑니다. 예. 그럼 옆에 가로에다가 10월 31일이 아니라 10월 18일 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 추경에 특히 반영한 부분이 내일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우리가 그 동안에는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이 올해 새로 신규로 들어간 건가요? 여기 산출 내역이? 혹시 몇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봐요. 산출 내역 한번 봐주시죠. 아, 예, 예.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그 국비 내려온 거에서 그거 이제 그 현장에 영상 중계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한 건데 추경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예산에 내년에는 세웠습니다. 같이 효과가 좋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우리 상황실에서 직접 재난지원본부하고 부시장님이 이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수습본부의 HY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황실에서는 이제 시장님이 현장을 보면서 동시에 지휘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놓냐가 아니라 예, 예. 왜 전년도에는 이런 몫이 없었나. 아 올렸는데 어. 내부에서 좀 네,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정말 어렵다 보니까 예. 이게 훈련에 계속 저희가 반영하려고 올리긴 했었는데 대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반영돼서 상당히 효과가 이게 좋았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이거든요.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대형 꼭 재난. 필요한 장비인데 그동안 반영이 돼도 이번에 처음 올라와서 뭐 이걸 잘 활용해서 안전에 대해서 아주 자구책을 미리 자구책을 예, 잘 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제가 왜 산출 내역을 찾고 들여다보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예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산출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조금 조 의원은 뭐 이렇게 세세하게 뭐 10만 원, 20만 원 딱 뭐냐 그러시지 말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 대응 훈련에 참여 기간 단체 급식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75명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전년도에는 우리 한 48명, 45명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송탄 소방서에서 참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있는 이제 그 진이 있는 파출소 그다음에 또 이제 정의안전공사 이런 데서 이제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는 한 4, 50명이었었는데 이번에 70명이 넘게 지금 다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송탄 소방서장님하고 그 밑에 이제 직원들까지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상당히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거의 뭐 25명이 늘었는데 예, 맞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25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요구 금액은 15만 원 늘렸어요. 15만 원. 저희가 그건 내부적으로 예산을 이것들 좀 비율을 맞췄습니다. 좀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질의하는데 안전총괄과가 좀 많은 이유는 아까 뭐 대중교통과는 북지고 시름만해서 또 우리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총괄은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중요합니다. 질문 예. 좀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률이 77.5%이고 실은 2회 추경 때 2천만 원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70.5%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 되면 100%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런데 이런 결과치가 나왔는데 왜 26년도에는 아마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가 있겠지만 똑같이 또 6,500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지양하는 부분이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계획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은 응급복구 장비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줄 알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회계가구도 잘 해서 중요도라든지 집중하고 또 선택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이런 예산이 반영됐으면 올해도 당연히 그 예산 최소한 반영을 해줘야죠. 근데 이거를 무작정 또 일단 이것도 요 내년도에 또 추경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과감히 뭐 그냥 세우자 그런 취지로 좀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좀 고려해 주세요. 최대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네.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안전보험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뭐 해서. 네, 전년도에는 우리 거소자분들은 포함을 안 했었나요? 우리 시민들로 다 했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계약할 때 작년에도 그런 거고요. 외국인은 포함을 시켰겠죠. 예. 계약할 근데, 때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예. 올해는 이제 거소자까지 포함을 예, 시키겠다는 예. 말씀인데 이 보험 산출 내역을 보면 그래도 전년도에는 조금 보기 쉽게 산출 내역을 좀 보기 좋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보면 그냥 이거 뭐 그냥 딱 털어서 얼마 반영을 해준 거지 이게? 2억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2억으로 증가한 거죠. 예, 예. 그럼 이 2억 증가한 부분을 실은 뭐
우리가 거소자 포함해서 60몇만에 1인당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금액 1인당 책정되는 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보험료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그거를 좀 표시를 해줬으면 이해하시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했냐? 그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면 그 자료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66페이지 우리 건설 도로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집행률은 55%인데 실은 전년도의 예산 편성보다 올해 좀 증액을 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했죠? 추가된 게 이제 그 저희가 관내 도로망 및 도로망도 및 종합개발계획도 제작해서 5년 단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기존 이제 도로들이 준공이 되면 그 준공된 걸 표시해서 이제 그 도로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상이고요. 근데 아까 5년 주기로 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용역비로 해서 지금 제작비가 3천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해서 지금 약그 지금 관내 도로망도 제작비가 한 3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도로망도 및 종합계획도 제작을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네네. 이번에 네, 내년에 이번에 그 대상이 도래를 내년에 왔기 대상이- 때문에 네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부수는 1,200%고 한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1,200% 한정을 했죠? 저희가 이제 그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이제 예산 이게 이제 뭐냐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제작비 인쇄 비용 포함해서 제작이 되다 보니 저희가 한 1,200% 예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있죠?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 만약에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비교하면 네네. 필지라든지 건수가 다 늘어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지금 거의 그 저희가 이게 이제 실제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임료가 확정이 되면 아니면 보상비가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9건에 지금 740평방미터 정도 보상, 그래서 이제 집행 금액이 2억 5,3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확정된 그 이제 미지급용지 이제 보상 신청을 통해서 지급하는 부분하고 소송을 통해서 배상 및 보상금이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지를 뭐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80몇 프로? 네, 87.4%. 까지 네, 네. 집행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 3억에 대한 부분 갖고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을런지 또 의심스러운데 매년 이제 그 뭐 요게 뭐 저희가 뭐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송이나 청구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한 3억 정도 범위에서 계속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송은 뭐 계속해서 이분들은 늘 네네. 계속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거 맞습니다. 예. 이분들이 좀 아주 괴로운 심정도 꽤 많이 네네.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들어오다 보면 적극적으로 좀 행정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룡마을은 그렇고 이 북창육교 확장공사 이게 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네. 거기를 통행 한번 하신 분이 네. 너무나 지금 우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이런 부분이 보르리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이끄는 평택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하나 보고 상당히 좀 질타가 심해요. 저희들한테 이게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 준비를 한 건데 여태까지 뭐 삽을 뜨는 인부들이 와서 뭐 손 하나 제대로 거놓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매년 질의할 때부터
내년부터 뭐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했는데 이거 뭐 과장님 어떻게 네, 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철도를 횡단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철도시설공단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했고 최종 설계안을 이제 발송을 했고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다시 이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계획대로 우리 시민들이 예? 불편하지 않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늦어진 거 맞고 그런 부분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제 추가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 건물하고 토지 보상 다 이루어진 거죠? 보상은 다 해서 지금 철거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 중지가 아닌 좀 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모레 회의가 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게 뭐 겨울철이라서 공사 아예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설계 공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좀 진행 좀 시켜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산동 한번 봐주시겠어요? 105페이지. 보상은 뭐 얼마나 이루어진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그 일부 지금 예산을 지금 이제 반영을 좀 요구를 한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성출로 2월에서 저기 예산을 재배형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그 저희가 이제 5억이 지금 이제 반영 요구가 돼 있는데 앞으로도 좀 5억 정도가 더 보상비가 좀 편성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만 더 편성하면 보상이 다 맞춰질 네네. 것 같아요. 향후 이제 5억 정도만 더 지금 이번에 그 본예산에 반영한 5억 플러스 5억 정도 앞으로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실은 뭐 쉽게는 마을 안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도로가 주는 편리성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 대한 부분 참 이것도 오랫동안 끌어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실행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 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